그러면은 오늘 자연 상태까지만 딱. 그게 딱 사회계약서의 인트로가 자연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 거기 인트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짚어볼게요. 아영이 일어나요. 네, 중요한 내용이야.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좀 짚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권의 발달 과정 중에서 뭐랑 뭐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유평등. 그렇죠. 자유권과 평등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자유권과 평등권이 이제 생겨나기 전, 우리는 그때를 근대 이전이라고 했었죠. 네. 근대 이전의 사회는 어땠는데 어떤 사건들과 사상들을 계기로 자유권과 평등권이 생겼다라는 얘기 했었잖아. 기억나요? 근데 이전에는 일단 어땠지? 귀족과 왕이 있었어요. 그래요. 귀족과 왕이 있었어. 신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달랐죠. 귀족과 왕은 뭐만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권리만. 정치에도 참여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막 썼단 말이야. 근데 평민들은 어땠지? 세금 세금만 내고 참정권은 없어. 참정권은 없고 아주 부당한 그런 시대가 쭉 이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몇백 년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죠. 어떤 사상이 등장하면서 불을 켰죠. 그렇죠. 계몽사상이라고 했죠.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물과는 다르게 뭐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합리적이야. 나도 합리적이고 귀족들도 합리적이고 왕도 합리적이야.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인권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렇죠.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사회계약설 얘기 잠깐 했었고, 이러한 사상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명예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명예혁명의 결과, 제가 한마디로 줄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권리당전인데 왕이라고 해도 뭐를 따라야 된다? 그렇죠. 법을 따라야 된다. 누가 만든? 의회가 만든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왕권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 왕이라고 해도 법을 따라야 돼. 그게 명예혁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렇죠. 독립혁명이 있었죠. 독립혁명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에서 나온 독립선언서의 1조에 뭐가 나와 있었어? 천부인권, 그죠? 천부인권 사상과 자유권과 평등권이 명시된 문서라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프랑스에서는 그렇죠.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요거의 내용도 뭐였어요,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혁명처럼 자유권과 평등권을 사람이 가진다, 천부인권 가진다, 그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 채택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웠던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얘네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회계약설. 이거 끊어 읽으면 된다고 했죠, 얘들아? 어떻게 끊어 읽어? 사회계약설. 그쵸. 이거의 내용이 뭐라고 했지? 사회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사회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사회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가 있겠지? 우리 그걸 뭐라고 했죠? 그치.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대한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 3쪽에 나와 있는 요 3명의 학자들 있죠. 사람 이름 보여요? 홉스, 로크, 루소.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상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씩 볼 건데, 먼저 홉스 먼저 봅시다.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줄글은 이따가 볼 거고요. 먼저 표부터 볼 거예요. 표에서 홉스부터 볼 거예요. 홉스의 인간관부터 볼 거야. 학습지가 없어요. 학습지 없는 사람. 이렇게 표 있는 학습지인데 없는 사람. 잠만요.
아영이 말고는 없나? 그때 아영이 알았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아영이가 안 왔어서. 자 아영아 일단은 여기 3쪽 요거 보면 돼요. 일단은 아이고 이게 실내가 벗겨졌어. 자 인간관 먼저 봅시다. 자 홉스는요 인간관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진 않죠? 소에 채워져 있지 않아? 뭐라고 써 있어? 홉스 없어? 인간과는 없어. 아 그래? 홉스는 인간관이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자 여러분 홉스는요 인간관과 자연 상태는 같이 가는 건데요. 설명을 들으세요. 성악설 세 글자 쓸 정도 시간 됐겠지? 자 홉스는요 자연 상태 국가가 없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여러분 지금 밥 먹은 지 좀 돼서 지금 배부르잖아. 근데 너네 이따가 한 저녁을 안 먹고 한 밤 10시쯤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 무척 배고프겠지. 그 상태로 쫄쫄 굶다가 내일 학교에 왔어. 그러면 다 배고프겠지. 근데 너네 막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여기 가운데 딱 가운데 저기 쟤 누구지? 용상이랑 쟤 이름 또 까먹었어. 정훈이? 장훈이 미안해. 쟤네들 앞에다가 내가 초코파이를 하나 딱 던졌다고 치자. 쟤네가 딱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용상이가 먹겠어. 그렇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용상이가 먹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용상이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힘이 세니까. 그러면은 막 민지 같은 친구들은 어떠겠어? 용상이가 야 비켜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울어야겠지. 그런 상태야. 홉스가 바라보는 자연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굶주린 여러분들 속에 초코파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지나 우리 원우 같은 친구는 어떨까? 날라가. 그럼 쟤네는 이제 집 밖에 나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서우니까 못 나가는 거야. 집 밖에 나갔다가 내가 가진 것도 다 뺏기고 무섭겠지? 그냥 집에만 있어야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용상이 같은 친구도 용상이는 지금은 덩치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용상이가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은 막 일반의 주찬이 같이 또 덩치 좋은 친구 만나면은 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자연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 마치 동물의 왕국 같은 상태라고 홉스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써 있나요? 네. 만인에 대한 수생 상태다라고 말해요. 만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상태야. 약한 사람은 약해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막 싸우고 있고,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동물과도 같은 상태, 성악설, 악한 상태라고 봐요. 특히 이 악하다는 거는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뭐냐면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우리 홉스는 이걸 자기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보존 외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악설을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자연 상태는 어때? 막 나빠, 무서워. 일단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연 상태를 극복해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정치 체제에 뭐가 써 있어요? 그렇죠. 절대군주제가 써 있는 거예요. 절대군주라는 게 뭐야, 얘들아? 절대군주라는 말 들으면 어때? 느낌이? 왕이 모든 걸 다 가지.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홉스는 이런 무서운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진 군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휘어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절대군주 밑에 같지 않다 표시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왕권신수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왕권신수설 본 적 있죠? 이게 의미가 뭐였지? 왕권이 신이랑 똑같다. 그렇지. 왕의 권력은 누가 준 거야? 신으로부터 받은 거야. 자, 근데 지금 우리 배우는 건 뭐예요? 사회 계약설이죠. 그러면 이 사회 계약설은 뭐야? 사회라는 거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이 정치 체제의 절대군주라는 이 왕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사람 그렇죠. 개인들이 만들어준 거야. 이 절대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은 개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개인들이 권력을 줬겠어? 아까 자연상태 생각해보면 되지. 무서워요. 그렇지. 집 밖으로 나가기 무서우니까 나를 보호해줄 강한 왕이 필요하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은 절대군주지만 왕권실수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그 정치와 법에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요거와 비교해서 왕권 민수설이라는 말도 써요. 홉스는. 이 민이 뭐겠어? 백성민. 그렇죠. 백성민. 그래서 사람들이 줬다 왕의 권한을. 요거와 비교해서 사실 쓰는 말이기도 해요. 홉스는 왕권 민수설을 지향한다. 뭐 요런 표현. 근데 지금은 우리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 사회계약의 내용 봅시다. 지금 사회계약의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연권의 포기와 양도 이렇게 써있죠. 지금 이 자연권의 포기의 양도라는 건 일단 자연권이라는 거는 때려 맞춰봐. 뭐겠어? 자연이 준 권리. 자연스러운 권리. 자연스러운 권리. 아까 자연 상태라는 말 했었죠. 네. 자연권이라는 거는 그럼 뭐겠어? 자유롭게 그런 자연 그거 원래부터 있던. 그렇죠. 원래부터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배우는 권리들 있잖아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생명권 뭐 등등 다 여기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절대 군주에게 준다라고 생각해요. 뭐를 제외하냐면요. 생명권만 빼고. 사실 이것까진 몰라도 돼요. 근데 혹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무서워서 문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절대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 권리를 모두 주는 대신에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는 거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권을 포기해서 왕에게 준다라고 봐요. 근데 생명권 빼고. 왜냐면 나 살려고 계약한 거잖아. 죽으려고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주권자 볼게요. 지금 주권자 누구 써 있어요? 군주 주권이라고 써 있죠. 여기 군주라는 거는 절대 군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그리고 권력 분립 부정, 저항권 부정 이렇게 나와 있죠. 권력 분립과 저항권이 부정인 이유는 홉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얘들아. 홉스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1500년대 후반 사람이야. 이지네요. 이때는 우리나라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해외에도 다 왕이 있었던 시기야. 왕과 귀족이 있던. 그러니까 사실은 홉스의 머릿속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밖에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지. 군주, 절대적인 왕 이런 거밖에는 없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이 파격적인 이유는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왕을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신선한 거지 내용은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 네, 물 드세요. 네. 여러분 졸려요? 네. 어떡하지? 네, 다녀오세요. 자, 물 마시고 환기를 합시다. 여러분, 이 사회계약서는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야, 이거 왜 이렇게 야, 너네 요거 의자 다리가 빠졌어. 의자 다리가 여기 구멍에 빠졌어요. 이따가 빼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사회계약서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학습지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잘 이해하시고. 네? 안 그래도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네,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예요. 치킨이요? 치킨. 진짜 치킨으로 알아듣는 건 아니야? 미치겠다. 자, 아무튼 홉스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홉스가 사실은 제일 쉬워요. 홉스의 그 자연 상태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쉬워. 나중에 너네 정치와 법 배우면은 또 배울 거야.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 배울 때도 또 배울 거야. 자, 칠판이 굉장히 더럽네요. 선생님. 유튜브 이름 뭐예요? 네? 유튜브 이름 지브TV.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야, 너네 근데 칠판 진짜 너무 더러워. 선생님. 자, 일단은 선생님. 네, 저희 몇 시간 정도 남았어요? 몇 시간 정도 남았냐고요? 네.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하면 돼요. 3시간. 네. 자, 3시간 남았어요. 아니, 내 거 어디 갔냐? 흰색. 아, 여기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도 돼요? 로크 할 거예요. 로크. 네, 로크. 자, 두 번째 사회계약 사상자 로크예요. 로크. 자, 로크는 인간관 먼저 볼게요. 인간관 비어있죠? 네. 로크의 인간관은 성선설. 성선악설. 와. 성무선악설이라는 거는 성, 본성은 무슨 무자겠어? 없을무. 없을무. 착할 선, 악할 악. 그러면 이건 뭐 어쩐다는 걸까? 본성이 없다.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백지설이라고도 해요. 사람의 본성은 하얀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없다. 본래.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로크의 인간관은 홉스보다는 다소 희망적이야. 홉스는 사람들이 마치 늑대에 비유하거든요. 아까 이제 동물에 비유한다고 하는데 늑대에 보통 비유하는데 얘는 그냥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같이 어울려 살 때 큰 문제가 딱히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집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자유롭고 침해의 가능성이 큰 네, 이 로크가 생각할 때는 자연 상태가 대체적으로는 평화로워요. 자유롭고 평등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식으로 침해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인간의 본능에 의한 침해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탐나는 물건이 한 개도 없네. 사탕 드실래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좋아. 저걸로 하자. 너 그거 다이소에서 샀지? 그래, 이걸로 하자. 자, 아영이가 귀엽네. 영상에도 한번 나와야 되니까. 자, 아영이가 이제 요거를 저한테 자랑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봤더니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영이가 없는 틈을 타서 제가 저거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 훔치고 싶잖아. 그래서 훔쳤어, 홀랑.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뭐가 없다면. 그렇죠. 법이 없다면. 경찰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이런 식으로 특히 지금 아영이의 물건 제가 훔쳤잖아요. 특히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뭐가 없어서? 법이 없어. 그렇죠. 법이 없고 경찰이 없기 때문에. 세병하면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의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봤어요. 로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답이 나온다. 자연 상태가 이게 문제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국가를 만드는 건데 국가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그렇죠. 법과 경찰이 있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옳고 이렇게 법을 로크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요 두 가지를 만들어서 국가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 체제를 보시면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정치 체제 뭐 나와 있어요? 입헌군 주제. 대의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을 만들어줘야 돼.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치를 하는 그런 주체가 필요한데 일단 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회. 그렇죠. 의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의회에 입각해서 의회가 법을 만들고 군주가 통치를 하는 그런 통치 제도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누가 뭐 말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렇다. 그리고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만든다고? 의회가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대의제 뭔지 알죠? 대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
즉 의회가 있는 제도를 대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제도가 적합하겠다라고 로크는 생각을 했던 거죠. 대의제를 다른 말로는 간접민주제라고도 해요. 민주제, 사람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원래 민주제인데 그거를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해서 간접민주제.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좋은 국가의 형태가 되겠다라고 로크는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계약의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사회계약의 내용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권을 일부 신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신탁, 맡기는, 내가 국가에 맡기는 자연권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유추하면 돼요. 안전. 그렇지. 괜찮아. 치안에 대한 권리나 아니면은 법을 집행하는 거. 이런 거 경찰이나 법원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국가에 맡기면은 국가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주는구나. 그게 이제 사회계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권자 볼게요. 주권자는 누구라고 써있어요 지금? 그렇죠. 국민주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권력분립이라는 얘기 나와 있네. 여기 좀 중요해요. 권력분립을 말한 사람은 로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권력분립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이권 분립론 이렇게 써있죠. 네. 이권 분립. 권력을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뭐랑 뭐로 나눈다는 거냐면 의회. 그렇죠.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 상태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 그 법을 만드는 권리를 의회가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는 경찰이 없어요. 법이 있어도 누군가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권리를 국가, 왕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권력을 나눠 가진다. 그래서 이권 분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 자, 이제 마지막. 여기도 중요한데 저항권이라는 내용 있죠? 이건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얘들아, 저항권은 뭐겠어? 이름을 봐봐. 저항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저항해야 될까? 그렇죠.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왕을 포함한. 그래서 국가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긍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나 의회가 뭘 했는데 그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그러면 걔네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람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긍정했어요. 로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로크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이런 사상을 들고 나왔으면은 이 당시에 상류층들이 로크의 사상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겠죠. 이런 내용 봐. 얼마나 위험해.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로크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루소로 갈게요. 루소. 아니, 저기까지 다 지우면 안 되는데. 다시 쓰면 되지. 여러분 들을만 해요? 네. 힘들죠?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사실 1학년한테 들이댈 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워낙 다른 부분이 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어려운데 낼 수 있는 데다 하면서 신나게 이제 이걸 넣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 심심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심심한 사과? 짜지 않다. 가벼운 아니에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깊은 마음. 그렇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란 뜻이에요. 심심. 마음 심자에 깊을 심자일걸요 아마도. 근데 내가 주말에 이제 다큐를 봤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20대도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이런 얘기를 보고 아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흘. 그죠? 사흘 논쟁도 근데 있고 뜻을 알고 보니까 그럴 듯한 심심. 아 그쵸 기쁠심 마음심 그죠? 아 기플. 심해할 때 심. 그쵸 심해할 때 심자 그리고 마음 심자 해가지고 깊은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심심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아 기쁠 아니고 기플 자 이게 잠깐 머리 소리 나. 네. 정치 체제 혁준이 깨워라. 석준이 자요? 왜? 죽어져요? 자 얘들아 루소는 앞에 설명이 좀 있어. 루소는 이제 냅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설명이 좀 있는데요. 루소는요 여러분 혹시 교육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추천 도서에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밀레 제목은 들어봤어요. 제목은 들어봤죠? 네. 루소가 교육학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소는 에밀의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워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루소를 떠올릴 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을 사랑하는 거에 대척점에는 뭐를 싫어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루소가 극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문명이에요. 문명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나가주시면 좀 이제 이 사람이 근데 문명을 왜 싫어하냐 나름의 이유가 있어. 위정척사요? 아, 그 지금 거기 배우고 있구나. 이 사람이 문명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맞아. 너 어떻게 그런 거 알지? 이 루소는 그냥 생각해봐 얘들아. 원시 시대에 완전 우리 우가우가 말도 없이 그렇게 살던 시대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그 사냥을 해서 바로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먹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잉여재산이 없고. 그러니까는 원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죠.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뭐 다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차이가 생기고 즉 문명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되었다라고 루소는 봐요. 문명 때문에. 그러니까 루소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야. 사람들은 본래 태어날 때 다 원시시대처럼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문명이라는 굴레에 사람들이 속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문명 때문에 불평등해지니까. 너네들 생각해봐. 그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랑 너네가 계속 이렇게 서로 비교하잖아. 그렇지 않아? 쟤는 저거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라던가.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뭐야?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그 아이의 성적이나 뭔가 원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로 서로 비교하면서 나 쟤보다 더 많은 거 가져야지, 쟤보다 더 잘해야지 해서 스스로를 속박한단 말이야. 루소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넌 문명을 아주 싫어해. 여기까지 이해돼요? 루소가 문명을 싫어하는 이유?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루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 볼 때에 문명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봤어. 수빈이가 말하는 것처럼 성선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설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원시시대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우가우가 할 때 행복했다. 사람들 착하니까 행복하겠죠?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야. 왜? 사람들이 어떠니까? 착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은 진짜 얼마나 착하냐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해.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죠? 법 없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루소는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요. 사람들에게는 이거가 있다고 봤어요. 쟤 지금 뭐라고 썼죠? 일반 의지. 어려운 말 나왔다. 갑자기 사회가 하기 싫어져. 일반 의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봤어요. 이 일반 의지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요. 뭔가를 했어. 근데 그게 보편적인 가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게 다 도덕적인 거야. 루소는 사람들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선설이겠지? 그래서 혹시나 하니까 일반의지 다시 써드릴게요. 일반의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보편적인 가치에 합당한 것. 살인을 해도요? 네? 살인해도요? 살인하지 않죠. 왜냐면 지금 나오는 거죠. 보편적 가치에 합당한 행동만 하니까. 루소가 봤을 때는. 근데 문명이 끼어들면서 살인을 하게 되겠죠. 남이랑 비교하니까. 저 새끼 나보다 잘나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반 의지가 있으면 이반 의지. 없어요. 이반 의지 없어요. 상반의 네, 없어요. 이 일반이라는 거는 일반적이다라는 뜻이야. 알고 있지, 준영아? 너 괜히 물어본 거지? 네. 아무튼 사람에게는 일반의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착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는 문명만 없었으면은 아주 해피한 상태야. 근데 문제는 문명이 있어요. 이미 있어. 그러면 있는 문명을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루소는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문명은 있는 건 알겠고 지금의 정치 체제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좋은 건 이거죠. 일반의지. 그래서 일반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국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루소의 사회계약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치 체제를 보세요. 정치 체제에 지금 뭐라 써 있어요? 민주공화정이 써 있네. 얘들아, 공화정이 뭐지? 왕 없는 거. 왕 없는 거. 왕 없고 정치는 그럼 누가 해? 우리. 그렇지, 우리가. 그 로마 시대 공화정 기억나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투표하고 그게 공화정이야. 그래서 직접 민주제, 사람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어. 왜 그렇게 봤을까? 루소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봤으니까? 착하다고 봤으니까.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반의지에 의한 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직접 모여서 하면 되지. 뭐하러 대표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계약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루소의 사회계약의 내용 뭐 써 있어요? 양도 불가능. 자연권을 양도하거나 위임을 하지 않는다고 써 있죠. 당연히 양도와 위임할 필요가 없지. 왜?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건데 내 권리를 누구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자 보세요. 주권자 지금 누구예요? 국민. 그 밑에 써있죠? 일반의지. 이 일반의지가 지금 왜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소가 생각하는 국가는 일반의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국가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는 일반의지를 대행해준다 라고 봤어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해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분립과 저항권 지금 다 점이 찍어져 있죠? 왜 점이 찍어져 있냐? 루소가 여기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루소는 뭐 권력 분립할 필요 없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정치하니까. 그 다음에 저항권, 내가 대표를 안 세웠는데 저항을 왜 해요? 저항을 할 주체가 없잖아? 그래서 저항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다 봤고요. 이제 우리 저기 위에 줄글을 봅시다. 줄글, 여기 위에 줄글 볼 거예요. 줄글을 보려면은 형광펜이 좀 필요해. 형광펜을 좀 준비를 해보세요. 없어요? 야, 영서 형광펜 없앤다, 야. 볼펜 있어요. 아, 그래요. 볼펜 있으면 볼펜으로. 혁준아, 일어나세요. 자,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자, 사행이었어. 여기 위에 줄글 홉스커부터 볼게요. 자, 형광펜을 드시고. 자, 밑줄을 치세요. 첫 번째 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까지 밑줄. 자, 홉스의 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예요. 보통 여기 사회계약설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 다음은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학자 가불병의 뭐 사상이다 하면서 갑 어쩌고 내용, 을 내용, 병 내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등장하면 이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홉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키워드예요. 자, 일단은 읽을게요. 인간이 자연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이성을 가진 존재인 사람들은 여기 밑줄 그으세요.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였다. 자기 보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자연권을 국가의 양도까지 하는 대신 실정법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다. 아까 자연권, 홉스는 국가에 양도한다고 했죠. 생명권을 제외하고, 그죠? 네, 어디까지 이거니? 따라서까지죠. 따라서 리바이어던, 자, 리바이어던도 밑줄 그으세요. 요것도 홉스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리바이어던이 뭐냐면요,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사회계약론을 주장하거든요.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주장하는 절대군주의 모습이야.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거든요. 좀 징그러워요. 아니에요, 괴물? 약간 괴물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리바이어던이 가지는 주권은 여기 밑줄 신이 아닌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은 맞는데 그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게 아니라 국민이 준 거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런데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복종계약에 동의했으므로 리바이어던의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마지막 줄,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에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왕정을 보고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거밖에 몰라요. 저항하는 거 이런 거 잘 몰라. 이 사람은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마치 조선시대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고 자란 게 그것뿐인 걸 어떡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로크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서 자연권을 가짐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로크의 자연 상태죠? 여기 밑줄. 하지만 이성의 불완전함,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로크는 말했어요. 자, 여기 그냥 읽을게요. 이에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의 계약을 맺고 이제 밑줄 대표에게 주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집행권 이런 거 일부 양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 줄. 그런데 여기 밑줄 그으세요.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중요해요. 왜? 저항권을 말한 건 로크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 로크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예. 아닙니다. 네. 이따가 질문하셔도 돼요. 자, 루소로 갈게요. 루소. 자, 읽을게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이다. 하지만 문명이 점차 발달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사실 여기 두 번째 문장도 제가 밑줄 그으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문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거 루소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 이제 밑줄 그으세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일반 의지에 따라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정부를 수립하고 통치권을 위임하였다. 오호, 일반 의지. 이것도 루소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의지라는 말을 본 순간 아하, 이거 루소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표를 여기 밑줄 보세요. 대표를 통한 주권 행사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직접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자, 여기는 직접민주제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굳이 대표자가 필요 없다라고 루소는 봤어요. 자, 다 봤고 이제 표에 가장 첫 줄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을 거야, 얘들아. 보여요? 네. 공통점은 봅시다. 자,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봐요. 국가를 인위적인 계약의 산물로 간주한다. 세 학자가 다 사회계약론자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애시당초 있었던 게 아니야. 계약의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두 번째,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민의 자발적 동의에서 구한다. 이거 중요하죠.
아까 홉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절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온다 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잘못 들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세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의한 국가 권력의 제한 인정 이거 나와 있는데 지워요? 세 번째 거는 지우셔도 사실 무방할 것 같아요. 지우세요 그냥. 예. 혹여라도 뭐 지필고사에 불리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우세요. 왜냐면 홉스 때문에 저거는 좀 합당하지 않은 서술 같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인강을 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벤트를. 일단 지우세요. 와우. 다 했다. 자, 사회계약서까지 오늘 다 했고요.